2023년 기아 타이거즈 팀 전력 분석 투수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막 엄청 디테일한 그런 건 없고 그냥 이제 성적이랑 그런 거 보면서 작년 대비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 뭐야 왜 안 돼? 아,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자, 2022년 투수 기아 이제 전체 기록인데 144경기 동안 70승 73패 38세이브 74홀드 1279이닝 679실점 599 자책점 120홈런 맞았고 볼넷 526개 삼진은 1042개 잡았습니다. ERA 평균 자책점은 4.21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무관 방어율은 4.27, WHIP 1.42, 승리 기여도는 12.68로 리그 전체 8위였습니다. 이게 리그 전체 8위 성적이었는데 사실 만약에 이 성적이 한 5등 정도 올라갔으면 조금 성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선발 투수 기록을 보면 144선발 나가서 783과 3분의 1이닝 평균 자책점은 4.20 41승 49패 WAR 8.07로 리그 7위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땅에 한 9위 막 10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용병이 누웠는데도 리그 7위긴 해요. 그쵸? 자, 선수를 보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양현종의 기대치는 이제는 유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지로. 왜냐? 이제 현종이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현종이가 조금 언제 에이징 커브가 올지 모릅니다. 언제 에이징 커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작년 시즌과 동일한 기대치를 가지고 지금 이 정도 30경기 나가서 12승 7패 175와 3분의 1이닝 86실점 75 자책점 14홈런, 50볼넷, 141 삼진 이렇게 보이시죠? 아, 네, 이거 말 다 하기가 힘들어. 이제 ERA는 3.85, 이제 3.61, 그다음 WHP 1.26, 승리 기여도는 1.68로 현종의 기대치는 이제 작년 시즌 이거로 봐야 돼요. 이거 이상 해주면 지금 우리 팀은 더욱더 강해지는 거야. 지금 보면 이 상태에서는 현종이가 요 정도로 해서 2선발, 3선발 정도 해주면 충분히 팀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현희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상수인데 왜 상수라고 보냐면 2시즌 연속 이미 플러스 시즌을 보냈어요. 그랬다는 거는 이미 지금 현재 나오면 플러스 시즌을 보낼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의리에 대한 기대치는 내려갈 것보다는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의리는. 그리고 세 번째 시즌 동안 조금 더 성장해서 좋아질 모습을 보일 걸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요. 이의리 선수는. 그리고 임기영, 이제 기영이가 사실 임기영 선수가 팬들한테서 말이 좀 많이 나와. 기영이는. 근데 기영이는 기대치 자체가 그냥 상수입니다. 나는 사실 기대치가 상수인 이유가 뭐냐면 기영이를 5선발 경쟁하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냐? 무조건 임기영 스타트예요. 다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다치지 않는 한 무조건 시즌 시작은 임기영 5선발 스타트입니다. 3년 연속 120이닝 이상 던져주면서 WAR 승리 기여도 1.60 이상 찍는데 이 정도 찍는 선수를 5선발 경쟁을 시킨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이게 임기영한테 5선발한테 2선발, 3선발의 성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이게 지금 이게 보면 기아 팬분들이 눈이 높아져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를 계속 꾸준히 해주는 게 5선발이잖아. 왜 기영이한테 2선발, 3선발의 성적을 기대를 하냐. 사실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상태에서는 임기영이. 그렇다고 해서 임기영이 이의리보다 낮은 것도 아니야. 이닝이 그렇다고 엄청 적은 것도 아니야. 이게 사실 구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팬들 입장에서 자꾸 임기영을 내려친 듯이 말하는 것 같아. 이거는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전력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둘을 상수로 보고 현종이는 유지로 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좀 나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앤더슨 같은 경우는 저는 기대치 유지로 봅니다. 이 기대치 유지를 보는 이유는 어떤 거냐? 놀린 대비로 보는 거예요. 앤더슨은 놀린 대비 유지라고 보는 거야. 놀린급의 성적을 앤더슨한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앤더슨은 KBO에 잘 통하는 유형의 투수로 좋은 직구 구위와 슬라이더를 종과 횡으로 나누어 던지면서 자타자 상대로 지금 또 체인지업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체인지업을 던지는 걸 봤는데 11월 달에 그 도미니카 경기인가? 그 있잖아요. 경기하는 거 미국 애들. 그 무슨 경기지? 윈터리그.
윈터리그에서 좌타자 상대로 체인지업을 구사하는데 괜찮더라고. 그러면 앤더슨 자체는 직구, 슬라이더, 종횡 나누고 거기에 가큰 커브도 하나 있고 거기 체인지업이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통할 수 있는 구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기대치 자체는 안정적인 1선발이에요. 왜 놀린을 얘기하냐면 이거는 어떤 식의 놀린이냐면 놀린이 2달을 쉬었지만 3점대가 넘어. 3점대가 넘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앤더슨이 3점대 이상만 넘어준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풀시즌을 돌면서. 이제 다만 아쉬운 점, 우려되는 부분, 이제 팔꿈치 수술을 하고 첫 해라서 과연 한 시즌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재활 첫 해 시즌이라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요게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아마 이 선수는 원래 야구를 선발로 하던 선수기 때문에 충분히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말하는 앤더슨의 기대치는 작년 놀린 승리 기여도 기대치인 거예요. 메디나의 기대치는 상수로 보는데 메디나를 상수로 보는 이유는 딱 하나야. 로니, 파노니 합친 거보다 이 메디나가 잘해주면 상수예요. 그래서 이 메디나 선수를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2022년 현역 메이저리그 불펜 투수였죠. 이제 필승조 그 정도 급은 아니었어도 메이저리그에서 자기 거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공을 던지는 걸 보면 좋은 투심, 커터를 주무기로 사용하고 슬러브, 커브인데 약간 커브라고 하기보다는 각도 자체가 약간 슬러브 느낌으로 떨어지는 공이 있더라고. 그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좌타자 상대로는 투심을 던지는데 거기에 또 체인지업까지 던져요. 얘는 메디나는 기대치는 1, 2선발 보는 베스트로 보면 얘를 로페즈로 보고 얘를 구톤스로 봐도 돼. 앤더슨 피칭하는 거 봤을 때 사실 생각나는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앤더슨 보면서 생각나는 선수가 누구였냐면 기아의 코치로 왔었던 앤서니 생각이 좀 나더라고. 앤더슨은 근데 앤서니인데 앤서니보다는 한 단계 위 느낌이에요. 앤더슨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팔각도가 좀 낮고 구위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인데 그 대신에 무브먼트가 좋아요. 메디나는. 이제 다만 이제 좀 선발 경험이 부족해서 스태미나 부족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얘 선발 출신이에요, 메디나? 선발 출신인데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불펜으로 던진 거야 그러면? 내가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그 이제 메디나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좋아요. 동기부여가 뭐가 좋냐면 본인 자체가 메이저리그에서 선발을 하고 싶으니까 증명하고 싶어서 온 거야. 한국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미국으로 다시 선발로 돌아가기 위해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이제 론이나 그런 애들 비해 훨씬 강할 거예요. 그래서 메디나 자체는 저는 기본적인 상수로 보고 공 자체도 좋아. 어찌됐든 노니하고 비교할 건덕지의 선수가 아닙니다. 메이저리그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구질이 있다는 선수거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 올라간다는 건 확실히 자기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론이랑 비교하지 말고 다들 그 팬들 맨날 그 론이 아니냐고 그러는데 론이보다는 오히려 약간 노페즈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 김기훈. 이제 김기훈의 기대치는 저는 변수로 봅니다. 김기훈은 왜 그러냐? 기훈이가 작년에 이제 상무에서 제대를 해서 와갖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보여준 건 없어요. 팬들의 기대치는 완전 높아. 엄청 높은 거는 맞아. 근데 그냥 기록만 보잖아? 그럼 박경태야. 포텐 터지기 전에 사람들 기대할 때 박경태랑 똑같은 거야. 성적도 비슷해.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더 잘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스태티즘 가서 찾아서 봐봐. 그 기대받을 때 시기 보면 비슷해. 이제 라운더는 기훈이가 더 높지. 그러니까 이게 기대가 많아서 그러지. 이건 이제 그냥 웃자고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보았는데 사실 5선발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스윙맨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김기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다른 선발들의 부상이나 부진이 보이지 않으면 저는 올해는 전천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는 거는 전반기는 오히려 6선발로 김기훈을 6선발로 돌리는 게 나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저는 사실 6선발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기훈을 중간으로 넣는 것보다 6선발도 괜찮아. 이 6선발도 왜 괜찮다라고 얘기하냐면 2009년도에 전반기 6선발로 돌았어. 기아가. 근데 그때 투수 엔트리가 12명이었어. 지금 투수 엔트리 14명이에요. 투수 엔트리가 14명이면 6선발 돌아도 부상 위험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6선발을 돌리면 불펜이 소모가 많이 한다? 엔트리 12명일 때 하던 얘기지 지금 엔트리가 14명이야. 투수만 14명이면 선발 6명 써도 투수 8명 데리고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무슨 불펜이 소모가 많아. 사실 불펜 소모가 많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전제는 이닝을 잘 먹어줘야 된다는 전제가 있죠. 앤더슨과 메디나가 이닝을 잘 먹어준다는 전제 하에 6선발이 도르면 불펜이 8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 그런 거 안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양가실이 충분히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윤영철 기대치가 크긴 해요. 저도 윤영철 던지는 거 보면 기대가 돼. 근데 다만 윤영철이 이제 이의리 때 시절이라고 하면 윤영철한테 선발 자리를 줘라?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선발진이 차고 넘쳐. 이 셋에 이 둘에 여기에 6선발 지금 얘 쓸까 말까 하고 있는데 윤영철 차례 솔직히 아직입니다. 윤영철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는 상태예요. 임기영이나 여기 이 6명 중에 2명 이상 부진하지 않으면 차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여기서 그러면 결국은 2군에서 이제 선발 경험 쌓아가다가 다른 선발 부상이거나 대체 선발로 등반할 가능성이 커요. 윤영철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 이런 거지.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예전 불펜 운영은 선발이 빵꾸 난다? 그러면 불펜 있던 애가 갑자기 빵꾸 선발로 들어가. 근데 지금 기아 투수진 상태로는 그게 아니라 이 중에 누가 한 명 빵꾸나? 그러면 윤영철 바로 올라와서 한 게임 던지고 내려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7명 정도 이렇게 7명 정도가 지금 선발 후보라고 볼 수 있어요. 윤중현은 솔직히 좀 아직은 그러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한 시즌 돌아요. 그러니까 부상이라는 변수가 있지. 부상이라는 변수가 있긴 한데 그거는 누구도 판단 못해. 아무도 예상 못해요. 부상은 언제 어디서 다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한 시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력을 분석을 할 때는 만들어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펜 투수 갑니다. 불펜 투수는 2022년 불펜 투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리그 8등이에요. 오히려 불펜이 더 안 좋아. 불펜이 후반기에 다 퍼져갖고 다 떨어졌어. 불펜이. 근데 생각보다 불펜은 좋은 애들은 좋아. 근데 안 좋은 애들은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불펜이 안 좋았어요. 이게 작년 용병 2명 때문에 전반기에서 다 당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기훈이가 내려가는 거야. 지금 현재에서 임기영 3년 연속 120이닝 던지면서 상수 찍는 선수한테 너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싶겠냐고.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3년 연속 120이닝 던진 투수한테 너 불펜가 우리 얘 키워야 돼 그러면 트레이드 시켜달라고 해야지. 여기서 야구를 왜 해. 난 진짜 그거는 아무리 팬이고 뭐고 선수는 내 거를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임기영이 부상이나 그런 게 없으면 무조건 5선발로 시작하는 게 그거는 맞는 거라고 봅니다. 보면 이거는 팀 승리 기여도 기준으로 봤어요. 정혜영의 기대치는 상수죠. 2년 연속 그 팀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정혜영의 기대치는 상수로 봐야 돼요. 이미 이제 팀의 플러스 요인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혜영은 뭐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기아의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다만 중반에서 후반기 넘어갈 때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면서 직구 구위가 좀 떨어졌어.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올해 코치님하고 보완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고 그 기대치 자체가 상수로 봐야 되는 선수니까. 그래서 정혜영은 상수로 봅니다. 마무리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준영은 상수로 봅니다. 왜 상수로 보냐면 올해랑 똑같은 성적 이 정도 성적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준영이 자체를 상수로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작년 시즌 이준영 던지는 거 보면 이제 왼손 타자 던지는데 거의 도튼 느낌이야. 이준영이 던지는 느낌이 이 성적이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이제 김대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왼손만 잡으면 돼. 원래 준영이가 롱리리프 그런 거 아니거든. 왼손만 잡으면 되거든. 왼손만. 이준영이 이 성적은 안 나오지만 왼손 상대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는 선수야. 준영이는 이제 상수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준영이 슬라이더는 사기예요. 내가 옛날에 방송하면서 준영이 얘기를 많이 할 때 슬라이더는 왼손 타자한테 사기야. 진짜 왼손한테는 사기인 슬라이더라서 6개 던져갖고 6개 스트라이크 던지고 볼 던지고 넣었다 뺐다만 해도 얘는 왼손잡이 거의 다 잡아. 근데 내가 이제 그 얘기하니까 스트라이크 못 던지는데 어떡하냐 그랬거든. 근데 이제 스트라이크 던지니까 이렇게 성적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준영은 상수로 봐야 돼요. 준영이는 이제 마당새라기보다는 왼손을 잡는 이제 포인트로 가는 거지. 장현식 유지로 봤습니다. 기대치를 왜 유지로 봤냐면
우선 부상 복귀 시즌이란 말이야. 어쨌든 수술을 했어. 팔꿈치. 근데 뼈 조각 수술은 생각보다 복귀가 좀 빨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귀가 빠르고 그 다음에 후유증이 거의 없어. 뼈 조각은. 그러기 때문에 유지로 보는 거야. 변수까지도 안 봐. 왜냐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수술이거든. 그래서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술하고 왔기 때문에 페이스가 조금 늦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한 성적만 유지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로 보기보다는 작년 시즌과 비슷한 유지, 이 정도 성적을 생각하고 내년 시즌에 이제 더 건강하게 시즌을 치르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마무리 원포인트, 장현식이 뭐 이제 7회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전상현의 기대치는 상수입니다. 전상현 상수. 왜 상수냐? 이제 뭐 부상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 이 선수를 상수로 보는 이유, 조건은 딱 하나예요. 앤더슨 메디나가 놀린 논의가 아니라는 전제하야. 포인트는 딱 하나야. 앤더슨 메디나가 놀린 논의가 아니다. 팀에서 투자한 게 그 선수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놓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러면 정상이면 상현이가 고생할 일이 없어져요. 전상현이 고생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수로 보는 거야. 상현이가 딱 8회 자기 던져야 될 때만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몸에 무리가 올 필요가 없어. 그래서 상현이는 저는 그렇게 되면 몸 관리하기도 더 쉽고 해갖고 저는 봤을 때 상현이는 상수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현이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중현이를 상수로 보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중현이 자체가 필승조에 쓸 구위는 아니고 그렇다고 패전조 쓰기는 좀 아깝고 스윙이거든. 선발 투수가 미리 무너지면 거기서 이제 메꾸기 위한 투수, 딱 지금 추격주 정도. 그래서 이 정도 기대치 성적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윤중현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중현은 크게 뭐 망하지도 않고 크게 잘하지도 않고 그냥 딱 작년 정도 가비지닝 먹어주면서 좀 하면, 근데 스탯은 더 이뻐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탯 자체는 더 이뻐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표 기대치는 변수로 봐요. 왜냐? 준표가 너무 많이 변했어. 그러니까 박준표라는 선수의 장점, 그 장점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 시즌이었어요, 작년 시즌이. 그러다 보니까 준표에 대한 기대치가 상수보다는 변수로 무너지는 거야. 팔도 많이 올라왔고 공의 무브먼트도 많이 떨어지고 전체가 좀 무너져서 이제 상수로 보기에는 좀 부담이 생겼지. 2년 연속 무너지고 보니까. 그래서 준표는 변수로 본 이유는 여기서 이제 다시 부활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또 캠프도 지금 합류를 못했잖아. 캠프 자체도 합류를 못해서 팀에서도 이제 준표는 잘해주면 땡큐다 라는 그림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잘해주면 땡큐, 못하면 이제 준표도 끝났구나, 이렇게 딱 이런 상태인 거야, 이게 팀에서 이 선수를 평가할 때. 자, 이제 다음은 김대유의 기대치는 상수죠. 보면 이준영 한 명 더 생긴 거야. 이준영보다 더 잘 던졌어. 우리는 이제 이준영, 김대유 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왼손 나오면 그게 되는 거야. 이닝 잘라먹기. 뎁스가 지금 되게 좋아졌어. 김대유는 당연히 상수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김재열. 이제 김재열 선수의 기대치는 뎁스라고 봐야 돼요. 뎁스라고. 뭐 이제 뭐 크게 뭐 잘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기대치가 있지도 않고 가비진이 와서 먹어주고 뭔가 자기 자리를 잡기에 쉽지 않지. 자리를 잡으려고 했으면 작년 후반기에 잡았어야 돼. 근데 이제 못 잡았지. 왜냐면 그리고 직구 스프린터밖에 없으니까. 가 좀 들어가야 되니까 아직 김재열 자체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 뎁스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캠프도 못 갔어요. 캠프 가고 안 가고가 진짜 커요. 그 캠프가 팀에 대한 가치 평가랑 마찬가지야. 이 선수가 부상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 안 데리고 왔다? 그럼 얘는 나중에 언제든지 빵꾸 나면 쓰는 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김재열 선수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아쉽게 이제 뎁스 요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고영창입니다. 영창이 기대치는 뎁스예요. 똑같아요. 왜냐?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불펜이 무너지면 패전조 재열이 던지다가 재열이가 안 좋아. 그럼 재열이 내려가. 그럼 영창이 올라와. 영창이 올라와서 던지다가 영창이 패전조에서 안 좋아. 그럼 또 다른 애 올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뎁스를 채우는 선수가 되는 거죠. 이제 영창이도 이제 팀의 뎁스를 채우는 그런 선수가 되는 거고, 사실 그 캠프를 다 못 갔잖아. 캠프 못 간 게 진짜 커. 이제 그 다음 순서대로 갑니다. 이 동네는 다 변수입니다. 이제 유승철 기대치 변수입니다. 왜냐? 가지고 있는 공이 워낙 좋아서 언제 어느 순간 변신할지 몰라. 유승철은 나이도 어리니까. 그래서 언제 변할지 몰라. 하지만 상수가 아니야.
항상 망할 거를 대비한 상태에서 폭발하면 상수로 넘어가는 요런 변수. 그 다음 김정빈. 김정빈은 사실 변수로 봤는데 왜 변수로 봤냐면 이 선수 김정빈 선수는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겠지만 올해 반등 안 하면 이제 못 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최지민이 성장하고 김대효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쉽지 않아요. 148을 던져서 계속 가지고 있어도 이미 김대효, 이준영에 최지민 올라오고 뭐 윤영철 올라오고 김기훈 올라오고 하니까 자리를 가질 수가 없어. 그렇다고 트레이드 한다고 해서 값어치가 그 트레이드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또 값어치가 높지가 않아. 자, 그 다음 이제 김유신. 유신이 기대치는 변수. 김유신도 변수인데 유신이 자체가 육각형 유형의 투수란 말이에요. 육각형인데 지금 기아에 있는 모든 자완들이 유신이가 갖고 있는 육각형을 다 이긴단 말이야. 근데 얘 몸이 느려요. 순발력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스피드가 안 나오는 거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이제 최지민. 이제 최지민의 기대치도 변수입니다. 최지민이 지금 많이 성장해서 팬분들도 많이 기대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왜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니까. 기대할 수 있어. 충분히 기대가 많이 돼. 하지만 변수야. 왜냐? 보여준 게 너무 없어. 뭐 질롱 가서 이제 잘 던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얘기하면서 나도 내 이야기 하고 싶진 않은데 이번 경기 방어를 1점대만 2번인가 3번 하고 캠프에서 다 날아다니고 블루칩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시즌 때 까봐야 돼. 너무 보여준 게 없어. 그냥 변수로 봐야 돼 사실. 근데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피칭하는 거 보니까 공의 테일링도 많이 좋아졌는데 최지민이 시즌을 이겨내려면 우타자 몸쪽이랑 좌타자 바깥쪽을 좀 더 깊게 던져야 돼. 그래야지 이제 최지민은 살 거예요. 말려 들어가는 게 페일링이라 해서 좋아하는데 사실 그게 우타자 몸쪽이랑 좌타자 바깥쪽 정확하게 안 들어가면 가운데 몰리는 볼이야 이게. 그래서 잘 정해서 던져야 돼요. 최지민 같은 경우는 아직은 보여준 게 너무 없기 때문에 변수다. 지금 당장 엔트리 들어갈 가능성은 커요. 엔트리 들어갈 가능성은 큰데 그래도 아직은 변수로 좀 보는 거지. 그런 거 얘기하면 뭐하냐면 나 주니치 1구이닝 1실점인가 했어. 일본 기자가 나한테 10승했냐고 물었어 작년에. 비시즌은 다 의미 없어. 내가 다 해봤어. 나 데뷔전 4이닝 무실점이야. 10타자 연속 범타 처리, 최고 구속 148 다 해봤어. 더 기대 많이 받아봤어. 그렇기 때문에 시즌을 까봐야 돼. 김건국은 이제 기대치는 뎁스죠. 사실 부족한 우투수를 채우려고 데리고 왔는데 김건국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에서 방출돼갖고 1년 동안 선수생활 안 했잖아요. 나랑 동기야. 37이야. 나이도 많아. 그래서 뭐 큰 성적이랑 이런 거보다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일본 선수들 부상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엔트리가 부족해갖고 하면 이제 뎁스용으로 이제 한 번씩 올라갔다 한 번씩 내려가는 그런 거를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김승현. 똑같아 김건국이랑. 이제 구석이 있으니까 한번 로또 보자 이거야. 한번 로또라고 보는 거야. 진짜 한번 기아에서는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데리고 온 거라. 근데 캠프를 데리고 갔잖아. 캠프를 데리고 가서 뭔가 구단에서 약간 기대감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있다 그래도. 자, 그 다음 태규는 사실 변수라고 쓰기도 애매해. 태규는 변수라고 쓰기도 애매한 게 뭐냐면 뭐 없잖아 사실. 뭐 구속 상승도 아니야. 제 은퇴 시즌 신인이었거든. 그때도 얘가 한 47 정도 던졌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이제 스피드를 생각해서 데리고 간 건데 근데 이제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때도 그러고 막. 그래서 그냥 우선 봐보자 생각하고 데리고 온 거라서 이제 뭐 그래도 캠프 들어갔으니까 그냥 변수라고 노는 거예요. 이제 유정도 뭐 후섭이는 쓰려고 했는데 후섭이나 태규나 또 솔직히 둘이 똑같잖아. 둘이 비슷해서 그냥 굳이 거기까지는 안 넣고 딱 요 정도가 지금 현재 그나마 올 시즌 1군에서 얼굴을 보일 것 같은 선수들인 거죠. 이 선수들이. 이제 총평으로 가봅시다. 총평으로 가면 이게 확실히 이제 양적이나 질적으로 좋아졌고 이제 용병들이 전반기 부상 부진으로 선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못했지.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이제 가부화가 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 2023년 올해는 새로 들어온 용병의 퀄리티가 작년보다는 진짜 한 단계에서 두 단계 정도 높은 수준의 용병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어요. 09이나 그런 거 봤을 때 확실히 작년보다는 구단에서 투자를 좀 했다. 그럼 투자한 만큼 사실 용병들은 거의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 좀 작년보다는 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1선발부터 5선발까지는 다른 구단하고 비교해서 밀리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이제 중간은 작년 후반기 이제 가부화로 인해 갖고 장현식이 수술을 했고 그런 악재들이 좀 있긴 있었어.
근데 김대유가 들어왔고 이준영의 반등으로 해갖고 좋은 자원 불펜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확실히 질이 좋아졌어, 양도. 다만 우려되는 모습은 장현식하고 전상현의 내구성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선발이 잘 돌아가면 자기 경기만 준비하면 되다 보니까 이 두 선수 몸 관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기훈하고 윤영철 이 두 사람이 선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투수 뎁스로 보면 전반기까지는 걔가 만약에 할 수 있는 거고 기아라는 팀에 있다면 기훈이 6선발 한번 돌려보자고 말했을 것 같아, 저는. 그러면 이제 전반기 6선발로 돌아가면 선발될 체력 분배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발들도 6선발로 6일에 한 번씩 나오잖아. 그러면 덜 지쳐. 그러고 나서 후반기에 갖다 때려박으면 오히려 후반기에 더 치고 나갈 힘이 생기는 거야. 이게 딱 2009년도 기아. 그래서 투수진 같은 경우는 개막 전까지 부상이 오지 않는다면 진짜 행복한 고민이에요. 정말 행복한 고민으로 양가 질이 굉장히 풍부해졌어. 이렇게도 짜바치고 되고 저렇게도 짜바치고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게 지금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작년 투수 성적은 리그 전체 8위였어요. 8위였지만 올해는 충분히 중위권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포인트는 앤더슨, 메디나 이 두 선수가 이닝을 얼마나 끌고 가줄 수 있냐에 따라서 팀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WBC 후유증을 생각하면 6선발로 돌리는 게 더 정답이야. 왜냐? 그러면 이을이, 양현종이 휴식 시간이 더 길어지거든. 6선발로 돌려버리면. 6선발로 안 돌리고 5선발로 돌리는데 1선발, 5선발 돌려서 한 명 엔트리 빼갖고 열을 쉬는 것보단 6선발 돌려서 그냥 평상시에 하루 더 쉬는 게 팀운상으로는 이득이에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뭐 이제 뭐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전력 분석 투수편은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